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49번 강의 최소 제곱 회기입니다. 화면에 보인 내용이 최소 제곱 회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통계의 기초를 복습하겠습니다. 독립변수 x에 대한 데이터가 6개가 있네요. 데이터는 순서상으로 주어지고요. 직선 보관의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이와 같이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주어진 데이터의 평균을 정의하고요. 평균값과 데이터의 편차를 구합니다. 편차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이러한 제곱의 합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산의 스퀘어루트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통계의 기초였죠.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회기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근사할 수 있는 어떤 곡선을 찾는 것인데요. 직선인 경우를 볼까요? 독립변수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모두 주어진 데이터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모두 구하고요. 이것에 제곱을 모두 더한 것을 S라고 합니다. 회기란 것은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곡선을 찾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빨간색 직선과 데이터와의 편차는 밧줄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밧줄의 길이는 이 자의 길이보다 훨씬 크죠. 다시 말해서 빨간색 직선은 회기 곡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기 곡선을 어떻게 찾는지 수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엠샷매스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처리하는 것이 수치 해석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이거든요. 주어진 독립변수의 벡터를 구하고요. 함수값의 벡터를 구합니다. 만약에 1차 회기 곡선을 구하고 싶으면요. 도트 함수 폴리피트를 부릅니다. 1차 함수란 뜻입니다. 직선이죠. 포물선인 2차 다항식을 이용해서 곡선 근사를 하는 경우에는요. 인덱스를 2를 주고 폴리피트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2차식이 구해지고요. 3차 다항식을 이용해서 곡선 근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함수를 부르고 인덱스를 3을 씁니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다항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아주 간단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근사를 얻는 방법으로 데이터와의 차이, 즉 편차의 제곱을 이용하여 회기 곡선을 구하는 것을 최소 제곱 회기라고 합니다. 총 n개의 데이터가 이와 같은 순서상으로 주어져 있을 때 r개의 기저함수 베이스 펑션을 이용해서 이것을 선형결합으로 나타냅니다. 함수 ux를 이용해서 주어진 데이터의 최적 근사를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먼저 주어진 데이터의 절대 오차, 편차죠. 편차의 제곱의 합을 S라고 나타내고요. 이 S를 최소로 하는 개수를 미지수로 합니다. 그러면 모든 미지개수 A, J에 대해서 최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편미분은 0이 되겠죠. 오른쪽의 식을 편미분한 결과가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식에서 항을 이항하고 정리하면 63번식이 됩니다. 이것은 개수 A에 대한 방정식이죠. 이때 기저함수 UI의 선택에 따라서 1차 회기, 다항식 회기, 비선형 회기 등으로 구별됩니다. 회기 곡선이 원래의 데이터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관계수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분산의 비율이죠. S0는 편차의 제곱의 합이고요. 평균값입니다. 여기서 S0와 평균값은 곡선 근사와는 관계없는
데이터 자체의 성질입니다. 상관계수가 최대가 되는 것은 s가 0일 때고요. 그때의 최대값은 r은 1이 됩니다. 이때는 100% 완전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귀곡선이 주어진 데이터의 모든 점을 지나는 경우가 완전한 상관관계이죠. 따라서 r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좋아집니다. 1차 회귀는 근사곡선을 직선으로 두고 계수 a와 b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사곡선에 대해서 최소로 만들어야 되는 함수는 이와 같이 되겠죠. 이것이 a와 b에 대해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a와 b에 대한 미분이 0이죠.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약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8번식이 됩니다. 이 식을 풀어서 a, b를 구하면 1차 회귀곡선, 즉 직선이죠. ux는 a 더하기 bx가 결정됩니다. 예제 6번입니다. 4개의 데이터가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1차 회귀곡선을 구하고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것이죠. 앞에서 구한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수식을 보면서 시그마 xi를 구하면 합을 구하죠. 시그마 x 제곱은 제곱의 합을 구하고요. 함수값을 구하고 x값과 함수값의 곱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계수가 구해졌죠. 앞에서 구한 계수를 이용해서 연립방식을 풀어서 a는 -1, b는 2.3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회귀곡선은 -1 더하기 2.3x가 되죠. 엠션 매스를 이용하면 단 한 줄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트 함수 폴리피트를 이용하고요. x벡터와 f벡터를 주고 1차 회귀이므로 인덱스를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답이 이와 같이 나오죠. 그리고 평균값을 구하고요. S0는 편차의 제곱의 합이죠. 그리고 S에 대한 값은요. 직선에서의 점과 데이터 사이에 편차의 제곱을 더합니다. 그러면 상관계수는 이와 같은 관계식에 의해서 95.9%가 나옵니다. 밑에 있는 계산은 생략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계산들도 생략하겠습니다. 위에서 구한 1차 회귀는 비교적 계산이 간단하죠. 하지만 데이터가 많아지고 기저함수의 개수가 증가하면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이용해서 회귀 과정을 일반화할게요. 하지만 63번식을 바로 행렬 형태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1차 회귀 결과로부터 일반화하겠습니다. 1차 회귀에서 주어진 결과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 행렬의 원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차 회귀에서 구한 행렬 방정식을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항에서 첫 번째 함수값의 합이죠. 이것은 함수값과 1의 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과 열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표값과 함수값의 곱은 이와 같이 분리할 수 있겠죠. x값에 대한 행벡터와 함수값에 대한 열벡터를 곱해서 더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항입니다. 오른쪽과 비슷한 방법으로 왼쪽에 있는 2x2 행렬도 같은 방법으로 분리하겠습니다. x제곱인 경우에는 x와 x를 곱한 것으로 나타내고요. xi는 1과 x를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1을 계속 더하는 것은 1과 1을 곱한 것의 합으로 됩니다. 그래서 2x2 행렬을 이와 같이 두 개의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기저함수 1과 x를 이용하는 1차 회귀의 결과였습니다. 1행에는 함수 u1이 있고 2행에는 함수 u2가 있죠. 이것을 일반화하면 u1x는 1행이 되고요. u2x는 2행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좌표값은 열방향으로 1부터 n까지 바뀌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부터 n까지 독립변수의 좌표값이 바뀝니다.
이와 같이 1차 회귀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위의 결과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R by N 행렬 U를 정의합니다. 앞에 행렬이죠. 뒤의 행렬은 U의 트랜스포즈가 될 것이고요. 미지 변수는 A 벡터로 씁니다. 그리고 N by 1 행렬 F를 정의하면요. 위의 수식은 이 세 개의 행렬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와 같이 U 트랜스포즈 A는 UF가 됩니다. 이것은 행렬에 대한 방정식이므로 왼쪽에 똑같은 U가 있다고 해서 약분을 하면 안 되죠. 숫자인 경우에는 약분을 해도 되지만 행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방정식으로부터 개수 A를 구하면 주어지는 회귀 곡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엠션 매스는 생략하겠습니다. 다항식 회귀는 x의 거듭제곱을 기저함수로 해서 회귀 곡선을 이와 같은 다항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항식 회귀는 앞에 있는 수식에서 U 매트릭스는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x의 거듭제곱을 원소로 가진 행렬을 반대어 몽드 행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항식 회귀에서 거듭제곱의 차수가 높아지면 행렬이 불량 조건이 될 수 있고 마무리 오차도 커집니다. 그래서 다항식 회귀는 저차인 경우에만 보통 사용합니다. 예제 7번입니다. 앞이 예제에 대해서 2차 및 3차 회귀 곡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의 예제에서 4개의 데이터가 있었죠. 그리고 2차 회귀에 대해서는 3개의 기저함수를 사용합니다. 1과 x와 x제곱이죠. x1, x2, x3, x4에 대해서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f 벡터를 오른쪽에 소스 벡터로 놓고요. 계산을 하면 방정식이 얻어지겠죠. 연립 방식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2차 회귀 곡선을 얻겠죠. 3차 회귀 곡선에 대해서도 4개의 기저함수 1, x, x제곱, x세제곱에 대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이와 같은 수식을 얻고요. 이것을 풀어서 3차 회귀 곡선을 얻습니다. 2차 회귀인 경우에 상관관계는 99.9%고요. 3차 회귀인 경우에는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모든 점을 통과하는 3차 다항식이라는 얘기죠. 엠샵매스에서는 도트 함수 폴리피트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차 회귀에서는 1을 입력하고 2차 회귀에서는 2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1차식과 2차식을 구하죠. 3차식인 경우에는 3을 입력해서 이와 같은 3차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제 8번입니다.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저함수를 바꾸겠습니다. 다항식이 아니고 1과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때 회귀 곡선을 구하는 것인데요. 주어진 데이터는 같고요. 기저함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U 행렬에 대해서 1과 익스포넨셜 함수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회귀 곡선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U 매트릭스와 U 트랜스포즈를 구해서 곱을 구하고요.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은 연립 방식이 얻어집니다. 이것을 A1과 A2에 대해서 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상관계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도 생략할게요. 금방 풀어본 문제를 엠샵 매스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항식인 경우에는 도트 함수 폴리피트를 이용하고요. 다항식이 아닌 경우에는 도트 함수 리그레스를 사용합니다. 먼저 x에 대한 벡터를 구하고요. y에 대한 벡터를 구합니다. 그리고 u에 대한 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트릭스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복사해서 필요한 내용만 수정하면 되겠죠. 함수 이름이고요. 여기에 ux가 들어갑니다. 이때 열 벡터임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쓰죠. 그리고 도트 함수 리그레스를 부르면 바로 계수가 구해집니다. 예제 8번을 다시 풀어볼까요? x벡터를 주고 f벡터를 줍니다. 1과 익스포넨셜 함수를 함수로 정의했었죠. 그리고 도트 함수 리그레스를 부르면 바로 답이 구합니다. 아까 전에 구한 결과와 똑같죠. 이와 같이 행렬 함수를 정리하고 도트 함수 리그레스를 이용하면은 다항식이 아닌 경우에 대한 곡선 회귀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까지 구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기저함수에 대한 선형 결합이 아니고 이와 같은 비선형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주어진 세 가지 경우는 선형이 아니지만 선형으로 좌표 변환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지수함수에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요. 변수 변환을 하면은 이와 같이 직선형이 됩니다. 이번에는 비선형이 거듭 제곱이죠. y는 알파, x의 베타승에 대한 경우에는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요. 변수명을 이와 같이 바꿉니다. 그러면 1차 회귀 곡선으로 바뀌겠죠. 마지막으로 비선형이 분수함수인 경우인데요. 분수를 없애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변수 변환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정리하면은 1차 회귀 곡선을 구한 문제로 바뀌겠죠. 비선형 회귀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까요? 데이터가 5개 주어져 있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회귀 곡선을 구해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인 비선형에 대해서 이와 같은 좌표 변환을 하고 직선으로 곡선 근사를 구했죠. 그래서 x에 대한 벡터를 만들고 f에 대한 벡터를 만듭니다. 주어진 함수의 변환을 이용하고요. z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도트 함수 폴리피트를 이용해서 1차 회귀 곡선을 구합니다. 그리고 변수 변환 관계를 이용해서 계수를 구합니다. 최종적으로 회귀 곡선을 구할 수 있겠죠. 수치 해석 49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